만족시킬 수 있는 연봉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고,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부에, 이케아 내부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것들을 제대로 못 보고 막연하게 커리어가 대기업에 가면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 착각, 그 판단의 오류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워라벨의 측면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네, 이 외국계 회사의 워라벨은 국내 대기업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듯이 그 인생을 이루고 있는 우리 취업이라는 문제도 사실 정답이 없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과거의 커리어를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후회가 남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케아 코리아 창립 멤버로 근무하다가 삼성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고 삼성으로 이직을 했었던 그런 판단이 사실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커리어를 꿈꿀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연봉에 대한 부분이나 이 커리어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그렇게 좋은 판단이 되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링크드인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저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저의 일촌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연락들을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최근 근황들을 그래서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케아 코리아 근무할 때 그 옆에 바로 동료, 일을 같이 주요하게 했던 동료가 제가 스웨덴으로 간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용인에 살았는데 아들이 3명이었어요. 어린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 아이 3명을 기르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했었고, 저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킨다는 게 정말 비용 대비 효과도 그렇고 이 만족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도 해외 진출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회사를 나왔고 그 친구는 계속 그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게 뭐냐면, 우리 언젠가는 스웨덴에 가자. 이케아의 본사인 스웨덴에 가서 일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케아라는 회사는 왜 그게 가능한 회사냐면, 전 세계의 스토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픈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내부 로테이션도 굉장히 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보니까 스웨덴에 가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뒤에. 저가 다른 회사를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참 꿈을 이뤘구나.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이라 그런 측면에서 는 긍정적이었을 것이고, 본인은 오히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쓸쓸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어차피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바였으면 굉장히 잘 되었다. 저 참 되게 부러웠던 것. 그게 1편이고, 자, 2편은, 최근에 다시 SNS를 보니, 그 친구가, 스웨덴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옮겨서, 다른 외국 회사, G 글로벌로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입사를 해서 또 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SNS 업데이트를 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외 릴로케이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시 다른 회사로도 취업을 하는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참 잘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저의 커리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저의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놓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케아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었을 때하고 삼성으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막 4개월밖에 안 됐어요. 4개월. 4개월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결정적인 판단을 한 계기는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게 바로 연봉이랑, 그죠? 그 다음에 커리어, 연봉 커리어, 그 다음에 워라밸,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하나 과연 나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좀 기존이 되는 것들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기업의 연봉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거를 저는 이 외국계 기업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요. 물론 이 이케아라는 회사도 연봉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뭔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봉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고,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케아 내부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것들을 제대로 못 보고 막연하게 커리어가 대기업에 가면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 착각, 그 판단의 오류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워라밸의 측면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네, 이 외국계 회사의 워라밸은, 네, 국내 대기업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관, 그 다음에 현실인식, 여기서 뭔가를 많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추구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이런 연결성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대기업에 들어가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아니면 대기업 브랜드에 혹해서 그런 본질을 분명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에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막연함, 그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 가치관에 대한 부재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현실인식인 거죠. 현실인식.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직장인의 직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한계를 정확하게 긋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봉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회라는 측면, 커리어 개발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봐도 분명히 넘을 수 있는 것과 넘지 못하는 한계들은 분명 존재하는데, 대기업이라는 그 환상 안에서 막연하게 뭔가를 그 안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기업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잠깐 했었던 그런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실 파악. 연봉은, 제가 연봉편에서도 많이 연봉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지만, 이 대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어디든 우리나라 직장인으로서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그 한계점 이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기업을 가면 막연하게 엄청난 연봉을 받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다. 승진하고 아니면 대기업에서의 어떤 관리자로서 꿈을 꿔보겠다라는 사실 그 정말 희박한 0. 몇 프로의 그런 확률을 가진 그런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막연함, 그 가치관, 현실인식의 부재, 그 모호함 속에서 그 무모한 결정을 했었던 것. 전부 아는 지인들이 뜯어 말렸지만 그게 저는 사실 기억에 잘 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그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아쉬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능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 최근에 그런 SNS를 통해 그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들이 이 커리어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